안녕하세요.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강좌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툴 팔레트를 이용해서 로 포맷으로 촬영된 사진의 노출을 조절하고 화이트 밸런스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픽처 스타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PP를 먼저 실행을 잠깐 할게요. 캐논의 DSLR에서 제공되는 픽처 스타일은 화이트 밸런스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내부에서 이미징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되는 후처리 프로세스입니다. JPG 파일로 촬영할 경우에 픽처 스타일이 적용된 상태로 파일이 저장되지만 로 파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픽처 스타일 역시 DPP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하나 실행을 좀 해볼게요. 픽처 스타일 메뉴에서 이 픽처 스타일의 풀다운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요, 카메라에서 본 것과 동일한 6가지의 픽처 스타일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픽처 스타일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풍경 픽처 스타일을 선택을 했더니 원색이 강조된 화사하고 강한 느낌의 사진이 연출됐습니다. 자, 풀다운 메뉴 옆에는 이제 브라우즈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 브라우즈 버튼은 픽처 스타일 파일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픽처 스타일 파일은요, 캐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픽처 스타일 에디터를 통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요, 캐논에서 제공하는 추가 픽처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잠깐 좀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고요, 주소창에 캐논 코리아 컨슈머 이미징 홈페이지 주소인 www.canon-ci.co.kr을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캐논 코리아 컨슈머 이미징 홈페이지가 떴는데요. 이 홈페이지의 상단을 보면 서포트라는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아래쪽으로 하위 메뉴가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운로드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 캐논의 유틸리티나 펌웨어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죠. 다운로드 페이지의 이제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요, 몇 가지 이제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펌웨어, 드라이버, 유틸리티, 픽처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픽처 스타일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픽처 스타일 소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픽처 스타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 놨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 부분에 또 메뉴가 또 있어요. 그 중간 부분의 메뉴에서 픽처 스타일 안내라는 메뉴는 카메라에서 제공되는 기본 픽처 스타일 6가지를 소개해 놓은 페이지입니다. 픽처 스타일 파일이라는 메뉴가 또 옆에 있죠. 자, 이제 가장 이게 필요한 메뉴인데 픽처 스타일 파일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 캐논에서 제공하는 추가 픽처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를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노스텔지어, 클리어, 트와일라이트, 에머랄드, 어텀뮤즈의 5가지 픽처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픽처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원하는 픽처 스타일을 클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트와일라이트 픽처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면 이 트와일라이트 메뉴를 클릭을 하고요. 페이지가 뜨면 페이지를 아래로 쭉 스크롤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페이지의 아랫부분에 픽처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5가지의 메뉴가 보이는데 DPP의 버전이 3.0 이상인 경우라면 가장 위에 있는 5번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운영체제에 따라서는요, 윈도우용 혹은 맥OS용이 별도로 제공이 되니까 적당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의 버전이 3.0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요, 아래에 있는 1, 2, 3, 4번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DPP의 최신 기능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DPP를 3.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고요. 픽처 스타일도 역시 DPP 3.0 이상에서 적용이 되는 버전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요. 5가지의 픽처 스타일 아까 보셨죠? 그거를 모두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DPP의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을 좀 잠깐 알아볼까요? DPP를 실행하신 상태에서요. 이제 창을 좀 잠깐 닫고요.
지금 상단에 메뉴를 보면 헬프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클릭을 하면 About Digital Photo Professional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예, 이거를 클릭하시면은요, 지금 현재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DPP에서 픽처 스타일 파일을 적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그 툴 팔레트에서요, 뭐 여러분들이 적용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다른 사진을 좀 잠깐 실행을 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툴 팔레트에 보면은 브라우즈라는 버튼이 있는 위치는 이제 아시겠죠? 예, 이 브라우즈라는 버튼을 예, 클릭을 하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탐색창이 뜨게 되는데 이 탐색창에서 픽처 스타일이 예, 다운로드 받아져 있는 폴더를 선택을 하게 되면 됩니다. 예, 그럼 픽처 스타일 파일들이 있죠? 여기에서 지금 트와일라이트이라는 픽처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요. 예, 더블 클릭하거나 오픈 버튼을 누르면 예, 픽처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예, 지금 뭐 하늘의 색깔이 아주 보라색으로 환상적인 느낌이 나게 바뀌었죠. 예, 아주 색다른 느낌의 사진이 만들어졌는데 이 픽처 스타일은요, 사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아주 사진의 다양한 느낌을 예전과는 다르게 아주 다양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픽처 스타일의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잘 익혀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에는 픽처 스타일의 상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슬라이드 바가 있습니다. 콘트라스트나 색조, 채도, 샤프니스와 같은 옵션들을 변경할 수 있는데 카메라의 픽처 스타일에서 변경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상세 설정을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요. 사진을 닫고 다른 사진을 실행을 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콘트라스트는요, 사진의 대비를 강조하거나 완화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바를 옮기게 되면,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밝은 데가 더욱 밝아지고 어두운 데가 어두워지면서 콘트라스트가 강해지고요. 반대로 슬라이드 바를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콘트라스트가 조금 약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콘트라스트를 너무 이제 과도하게 조절할 경우에는 사진의 밝은 부분이 하얗게 날아가고 어두운 데는 검게 묻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트라스트 설정은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콘트라스트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옵션이 컬러 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물 사진을 좀 실행을 하고요. 자, 이 컬러 톤은 사진의 색조를 변경하는 기능인데 사진 전체의 색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의 피부톤을 바꿔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슬라이드 바가 있죠? 이 슬라이드 바를 조절해서 피부톤을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슬라이드 바를 왼쪽으로 옮기면 피부에 적색 계열이 더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바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피부에 황색이 더해지게 되죠. 이러한 형태로 인물의 피부톤을 조절할 수 있고요. 인물의 피부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이 컬러톤 옵션을 잘 활용을 하면 인물의 피부톤을 보기 좋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컬러 세츄레이션 옵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진을 좀 실행을 해 볼게요. 이 컬러 세츄레이션 옵션은요, 카메라에서는 채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진에서 레드, 그린, 블루 원색의 채도를 조절을 하는 기능입니다. 역시 이제 슬라이드 바를 조절을 하면 되겠고요. 슬라이드 바를 왼쪽으로 옮기면은 채도가 약해지죠. 마치 흑백 사진 비슷하게 변하고요. 오른쪽으로 옮기면 채도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하늘이나 바다 그리고 이 풀에 있는 이 원색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샤프니스는 피사체의 경계를 강조해서 선명한 느낌을 주는 기능입니다. 특히 이제 DPP를 3.9.0 이상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게 되면 언샷 마스크 옵션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 언샷 마스크는 샤프니스가 가해지는 정도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지금 이제 창을 보시면 이 샤프니스와 언샷 마스크라는 옵션을 따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언샷 마스크 기능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샤프니스의 강도, 그다음에 세밀함, 범위와 같은 옵션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샤프니스를 변경을 할 경우에는요, 사진을 50%나 혹은 100%로 확대한 뒤에 피사체의 경계가 계단 형태로 깨지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좀 샤프니스를 적용한 사진 같은 경우에 모니터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종이에 프린팅을 했을 경우에 피사체의 경계가 깨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샤프니스를 올릴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스트렝스를 조금 이제 강조를 하면 샤프니스가 굉장히 강해지고, 이 스트렝스를 조금 낮추면 샤프니스가 조금 이제 약해지면서 부드럽게 되죠. 이 강한 샤프니스의 사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광택지 같은 곳에 인쇄를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모니터의 샤프니스하고 실제 인쇄를 했을 때 샤프니스가 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 스트렝스를 잘 조절을 하면서 실제로 프린트를 해보고, 그러면서 샤프니스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게 이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샤프니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좀 다른 옵션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DPP에서 추가된 이제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요, 단순히 밝기라던가 대비를 조절하는 뭐 브라이트니스나 콘트라스트 같은 이 파라미터에 비해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밝기를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밝은 데는 굉장히 밝고 어두운 데는 어둡게 묻혀있는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하이라이트 쪽을 조절을 하면 밝은 부분의 밝기만 변하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쪽을 조절하면 어두운 쪽의 밝기만 조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적당히 조절하면 어두운 곳은 다소 밝아지고 밝은 곳은 다소 어두워지면서 사진의 강한 대비가 좀 완화되는 그러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디지털 카메라의 색 수용 능력은요, 사람의 눈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명암 대비의 사진을 찍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것이지만, 사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하이라이트나 섀도우를 적당히 조절을 해서 좋은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이라이트나 섀도우를 너무 과도하게 조절을 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색 밸런스가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이 시멘트길이 굉장히 회색으로 이상하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좀 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 색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수준까지만 조절을 해야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의 기능을 제대로 사진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기능을 사용할 때 좀 유용한 옵션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사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하이라이트 얼러트와 섀도우 얼러트 기능을 켜면 이 두 개의 기능을 켜게 되면 너무 밝아서 하얗게 날아간 부분에는 적색이, 그리고 너무 어두워서 검게 묻힌 부분에는 이제 청색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밝은 부분에 이제 적색이 딱 표시가 되죠. 이 사진을 편집하면서 피사체의 적색이나 청색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옵션 아래에 위치한 리니어 옵션을 체크하면 사진의 밝기가 매우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 햇빛이 들어온 곳이 너무 밝아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 리니어 옵션을 체크하니까 다시 이제 신호가 증폭되기 이전 단계의 파일에서는 신호가 정상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지금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원래 이제 디지털 카메라의 센서는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적당한 노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신호를 증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모든 디지털 카메라가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신호를 증폭하게 되면 뭐 어두운 곳은 그냥 밝아지면서 정상적인 이제 디테일이 보이게 되지만 원래 밝았던 곳은 신호가 증폭되면서 신호가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